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박정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작년 올해에 걸쳐서 발달장애인 복지사각지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조사가 완벽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2년간의 조사를 거치면서 그 과정을 한 번쯤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좀 제가 이렇게 울렁증이 있는데 무대 울렁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추진 배경 그리고 과정,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요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앞서 김동기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발달장애 인구의 증가는 너무나 이제 많이 들으셨던 얘기일 겁니다. 지난 10년간 이제 전국의 장애 인구가 14만 명이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69,800명이 발달장애 인구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고요. 대전의 경우는 지난 10년간 전체 장애 인구가 450명이 증가했는데 같은 시기에 발달장애 인구는 2,000명이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꼭 대전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지역도 비슷합니다. 대전광역시가 지난 10년간 2,200명이 넘는 발달장애인이 증가했고 10년간 등록장애인의 9%에 해당되던 비율이 이제 12.23%로 증가했고 전국 등록장애 인구가 이제 등록장애인 중에 발달장애 인구 비율이 10.6%인 거 보면 조금 높죠. 그래서 이 발달장애 인구가 많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향후에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체계적인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이어진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 인구가 이렇게 지속하면서 그 속도에 맞춰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발달장애인 분들은 비장애인보다 더 큰 사회적 고립을 겪었고 가족의 돌봄 부담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로 연결되었다고 생각될 만큼 많은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우리 사회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를 강하게 공감하였습니다. 대전시도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발달장애인 참사에 대해 염려하시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 강하게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당시 이미 이제 대전시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기초 계획이 논의되던 중이어서 저희 센터는 복지행정망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복지사각지대를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조금 많이 중요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사각지대 기준에 대한 합의가 좀 필요했고요. 특히 전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홍보하던 저희 센터에서는 동일한 행정 주소지에 2명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등록되어 있는 것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 원인 중 사회적 고립의 중요성에 대해 이미 알려져 있기에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가지를 중심으로 복지사각지대의 기준을 잡아봤습니다. 아이고. 네. 첫 번째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고립입니다. 실제 사회적 단절과 고립의 발달장애인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웠기에 행정망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민간 공공 복지서비스 미이용자를 사회적 고립의 위험 대상으로 추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 주소지에 2명 이상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입니다. 가구를 중심으로 2명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생활할 경우 해당 가구에는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기에 그 어려움도 가중될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장애연금과 장애수당은 발달장애인 개인을 중심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경제활동이 어려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위 3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발달장애인을 저희는 복지사각지대로 추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기준이 마련되고 저희 센터와 대전시 그리고 5개 구청과 2차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해서 협조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행정망 공공데이터 중심의 분석 방법을 위해서는 5개의 구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었고 다행히 대전시와 5개 구청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공공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지난해 1차 조사에서 누락된 데이터로 조사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저희가 올 초 2월에 2차 조사를 실시했고요. 7월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과정에서 민간 공공복지 서비스 이용 여부를 행정망을 통해서 확인하는 데는 그 한계가 있었고요. 특히 기관 중심 서비스, 바우처 기반 서비스 이용은 알 수 있었지만 그 이외 다양한 사회 서비스의 참여는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지원 여부만으로 사회적 단절, 고립을 파악하는 데는 그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복지 서비스는 신청주의로 당사자나 보호자의 정보 접근성이 낮을 경우에 잘 모르기 때문에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전시는 그래도 아주 지리적 규모가 넓고 도농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곽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접근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대전시 발달장애인의 40%에 가까운 수가 공적급여의 수급자임을 알 수 있었고 1182명이 복지 서비스 미이용자였습니다. 또한 2명 이상이 주소지를 함께하는 발달장애인은 796명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서비스 미이용자의 경우는 장애인 활동 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 방과후 활동 서비스, 기관 중심의 민간 서비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등으로 추정하였지만 그 이외 서비스는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2명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발달장애 인구의 8.7%였습니다. 주 돌봄자와 자녀 모두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도 적지 않았고요. 공적급여 수급자 중 서비스 미이용을 하고 있으면서 2명 이상의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291명이 우선 조사 대상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전화와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고요. 9월 기준으로 28가구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만나본 사례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간 사례도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갔다 온 사례도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는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4인 가구시고요. 당사자 남성분이시고 어머님이 지적장애이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이시고 아버님은 파지를 줍고 있으셨고 당사자분이 아버님을 쫓아다니면서 도움을 주시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최근에 출소하였고요. 수감 사유는 아버님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현재 지적장애인 어머님은 뇌출혈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희 센터 직원을 처음 만난 뒤 일주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불이 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당사자분이 사는 집이 전소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희가 화재 발생 전에 복지 사각지대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고 행정복지센터에 사례 관리 의뢰가 완료된 상황이라서 일시적인 주거 공간 마련이 되었고 긴급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또 개인별 지원 계획을 통해 오늘 자리해 주신 미랄복지관에서 밑반찬 서비스를 지금 해주고 계셔서 근근히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만나시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랑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조사를 나갔습니다. 고령의 어머니와 중고령의 발달장애인 형제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형제 두 분 다 모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주로 낮 시간에 집 근처를 배회하고 인근의 고물상에서 버려진 물품을 주워와서 집에 보관하고 이로 인해서 어머님과 계속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현재 복지 서비스가 필요 없다, 우리 잘 지내고 있다 라고 하시면서 서비스에 대한 거부 의사를 보이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머님이 싫다고 하시는 데가 아니고 6개월 단위로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하고 찾아뵈면서 혹시 지금의 상황이 달라지진 않았는지,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정기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대전에 있는 이제 발달장애인 부모단체에서는 부모 동료 상담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금 연계해서 어머님의 마음을 여는 기회를 좀 찾아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두 형제분이 집 근처를 배회하는 게 아니고 적정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설득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소개해드린 두 사례의 비슷한 모습이 저희가 만난 복지 사각지대에서 꽤 많았습니다. 극단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불안감을 보이는데도 우리의 가정은 평온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근데 이 가정 모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발달장애인에게 적절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저희가
이 사각지대의 조사가 정말 필요했구나, 꼭 해야 되는구나라고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잘 지원을 해야 되는 과제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저희가 각 복지원 관장님들께 전화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희 지금 이렇게 지원이 막막합니다 해가지고 아름아름 찾아간 복지관 관장님들이 그럼 우선 사료관리 의뢰해주세요, 보내주세요 하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5개 구와 지역복지기관 그리고 장애인 단체들이 협력체계 구축에 손을 같이 내밀어 주셨습니다. 저희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이 가져주셨어요, 언론에.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좀 많이 이거를 주의 깊게 봐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관심이고 발달장애인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지원해야 되는 당연한 일임을 좀 공감한다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부족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상에 대해서 복지사각지대 대상으로 우리가 얘기한 3가지 기준이 과연 다 맞을까? 부족함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돌봄자가 조부모인 경우, 혼자 사는 발달장애인 경우, 그리고 저희가 좀 만난 경우 중에서 다문화 가정입니다. 문화적 차이, 소통 문제, 그리고 정보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래서 이분들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까지 이제 대상을 확대하려고 하고요. 발달장애인 가족이 한 명이라도 서비스를 거부당했거나 거절당했거나 단절돼 있거나 그리고 지지체가 부족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까지도 저희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경우를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결국은 이제 발달장애인 잘 찾아내서 사각지대 찾았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과제에서 저희는 발달센터 혼자 노력한다고, 대전시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대전시의 6개의 복지관들 관장님을 제가 다 뵀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맨 처음에 만난 관장님한테 도와주세요, 저희 사각지대 발굴 같이 해주세요 했는데, 네, 여기 대덕 장복의 관장님이 맨 처음에 오케이를 해주셔서 제가 이름을 다 팔았어요. 대덕은 해주신대요, 미랄은 해주신대요, 유성 안 해주실 거예요 이러면서 다 만나고 다녔어요. 그래서 다 해주신다고 하시고, 거기에다가 저희 2군데의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서도 우리가 상담과 사례관리도 보태겠다라는 의견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장 든든한 내 단체장님도 함께 해주시겠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과 함께 11월에 협의체를 발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거점 기간도 지정해서 그분들과 좀 더 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지속 가능할 것이냐,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2년마다 정리할 겁니다. 예, 조사를. 매년 2년을 단위로 정리조사할 거고요.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대상자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지금 지원으로 사각지대에서 약간 벗어났다고 해도 그분이 다시 또 어려움에 처하지는 않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할 거고요. 공공과 민간 서비스를 연계 지원해서 그분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그것이 곧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아까 부시장님도 오셨는데 시에서 지원 예산을 확보해 주시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때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약간의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가 됐고요. 그리고 정말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복지관 단체들 이외에도 서비스 기관들 많습니다, 대전에. 그분들 역시도 저희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나서 협력체계 구축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센터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